자, 실전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4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별표. 왜냐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수능 평가원 그 보기에서 주제 문제 보기에서 참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펙트뿐만 아니라 똑같은 뜻인 influence, 그 다음에 impact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the effect, influence, impact of A on B고, 해석할 때에는 A가 B에 미치는, effect랑 influence, impact가 전부 다 영향력이니까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화살표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afford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fford는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투동사를 쓰는 게 가장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게 아니면 무언가를 제공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뜻인 제공하다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보장. 봐방. 보니까 identical twins, 동일한 쌍둥이가 쌍둥이가 되겠죠. 일란성 쌍둥이는 are 뭐냐면 a match, 상대입니다. match라는 게 여러분들 상대방을 match라고 하지 않습니까? From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상대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는? For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한테는 하늘에서 준 어떤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리서칭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찾냐면 이펙트, 영향력을 찾고 있습니다. 뭐가? genes,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갖다가 찾고 있는 그러한 심리학자들한테는 뭐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준 상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란 말이야. 검 소재가 딱 나오죠. 뭐가 소재입니까? 그래요. 유전자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요 포인트야. 그러니 이 말 자체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문구 자체가 이 글에서의 소재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와 인간의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In particular, 특히나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raised가 동사일까? 봤더니 뒤에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묶어서 분사 처리하면 되겠다. 길러진 트윈스야. 다른 문화권에서 길러진 트윈스 쌍둥이들은 제공하는데 연구원들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할 여유가 있다 이 뜻은 아닐 거니까 뭐뭇을 제공하다고요. 명사가 두 개 있으니까 뭐뭐에게 뭐뭇을 제공하다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qualitatively, 질적으로 결정할 기회야.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냐면 how a person's genes and cultural upbringing, 잠깐만요. how 주어 동사, 어떻게 사람의 유전자와 문화적인 양육, 문화적으로 키우는 거, 문화적 양육이 각각 can impact them,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일란성 쌍둥이는 상대입니다. 하늘에서 준 심리학자들한테는 찾고 있는 뭘 찾고 있냐면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찾고 있는 심리학자들한테는 선물이다. 특히나 일란성 쌍둥이인데 길러진 다른 문화에서 다른 곳에서 길러진 쌍둥이들은 제공합니다. 연구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똑같을 텐데 환경이 다르니까 나중에 큰 모습을 봤을 때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유전자가 영향력이 센 것이고 다르게 행동하면은 환경에 영향력을 준 거니까. 됐습니까? 질적으로 뭘 결정하는 거냐면 사람의 유전자 그리고 문화적 양육이 각각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입학 문제, 대입학 주제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요약문 완성,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반드시 처음에 연결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사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좀 보겠다 이 뜻이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시작하겠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형태거든. 됐어? 보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however는 어디가 중요하다? 뒷부분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소재를 잡은 상태에서 이 뒷부분의 말을 잘 읽으시면 답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결사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재를 인식한다는 생각으로 첫 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Identical twins. 쌍둥이들은 하늘에서 준 매치입니다. 누구한테는? 심리학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사람들이래. 그러면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유전자가 뭐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력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볼게요. 특히나 다른 곳에서 길러진 트윈스가 주는데 연구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질적으로 결정할 어떻게 인간의 유전자와 문화적인 양육이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 기회를 준다는 거죠. 요 사람인데 미네소타 대학교에 있는 요 교수님께서 기여했대. 눈에 띄게 어디에? 이러한 분야에 뭐를 가지고? 연구를 가지고 오스카와 잭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컴마 찍고 설명. 쌍둥이인데 이게 분리된 거야. soon after 뭐뭐 하자마자. 그들이 트리니다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자마자 분리되었던 오스카랑 잭이라는 일란성 쌍둥이를 두고서 실험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스카는 자랐어요. 카톨릭 신자로서, 나치로서, 저머니에서. 반면에 잭은 캐리비안에 머무르면서 주데이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키부츠에 있는 주데이즘을 배웠다. 유대교 그거겠죠. 됐습니까? 그것을 배웠습니다. 즉 환경이 어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however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요 교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나중에 그들의 삶에서 같이 데리고 온 거야. brought them together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명해지냐면 두 사람이 plethora of shared mannerism이야. plethора가 다수 이런 뜻이거든요. 다수의 공유된 매너리즘, 습관이나 방식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둘 다 잡지를 갖다가 backward, 거꾸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그 pet name, 애완동물의 이름을 둘 다 뽀삐라고 짓거나 아니면 똑같은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다르지만 뭐 한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전자 영향력이 어떻다?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스포츠가 아니라 동사니까 뭔가를 뽐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머스태치 수염을 뽐내고요. 와이어 태가 있는 안경을 뽐냅니다. 종합해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만드는데 강력한 어떤 사례를 만듭니다. 뭐에 대한?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어떤 주장이냐면 gene이라는 게 뭐구나? 원인이구나. 뭐에 대한 원인이냐면 일반적인 그리고 독특한 어떤 성격 특성에 대한 원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되십니까? 요걸 토대로 보기를 좀 볼게요. 쉬웠었고 문제는 가보니까 1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오스카와 잭인데 똑같습니다. 모든 방식에서. 그러니까 얘가 하는 행동들은 비슷해. 그런데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식에서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야. 두 번째 임팩트 오브 A on B니까 문화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gene이겠죠.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안녕이고요. 토마스 버처드와 그의 라이프 워크 뭔 말이야 이거. 안녕 계시고요. 성격이라는 게 잠재적으로 유전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요거죠. 답은 4번. 물려받은 유전자이다. 그 다음에 특이함. 뭐의 특이함이냐면 쌍둥이의 특이함에 대한 설명 전혀 아니고요. 답은 4번 찍으시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볼 때 대입파악 문제, 빈칸 문제, 요약문항 문제를 볼 때 연결사를 보고서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를 인식하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시고 그 다음에 독해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 실험 결과라든지 강조어구, not a, but b, not so much ASB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체크하셔가지고 답으로 연결시키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사실상 요 however 뒤에 있던 요 문장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실험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그대로 주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줄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전자가 이러한 성격 특성의 무엇이다? 원인이다니까 얘 어쩌네? 유전자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되십니까? 오케이. 자, 30번 갈게요.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 이 30번 유형입니다. 왠지 알아?
실력 키우기 가장 좋으니까 수능에 몇 문제 나옵니까? 두 문제가 나오죠. 30번과 42번에서. 그러니까 얘는 약간 대입학도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의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런 느낌이 다 짬뽕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잘 풀 능력이 배양이 되면요.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배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0번 유형을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communicate인데 기본적으로 communicate가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쓰는 게 두 가지요. 그러니까 with를 붙여 쓰는 케이스, 그 다음에 그냥 목적어를 쓰는 케이스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요 with를 붙여 쓰면 그러니까 목적어와 뭐뭐와 대화하다 이 뜻이고 뭐뭐와 대화하다, 의사소통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냥 바로 목적어, 지금은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자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됐습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전달하다 이 뜻이 돼요. 전달하다. 타동사일 때는 전달하다. 그 다음에 자동사일 때는 무엇과 대화하다. 두 개의 뜻을 기억하시고 특히나 대화하다, 전달하다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뭐야? 그러니까 being PP가 이렇게 있으면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 which나 who가 있고요. 플러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굳이 때리면 뭐뭐 되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자.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주어고 요거는 의사소통이 되겠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more than이니까 뭐 이상, 단지 말을 하거나 단지 듣는 거 이상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당신이 뭐 하고 있는 are interacting with니까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In fact, 사실은 잠깐만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봐봐. 문장 나오다가 in fact야. 이거 왜 if라고 쓰니 창이가? 자, in fact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대로 하면 원론적으로 하면 순적,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거 강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역적 둘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어쩌라고죠. 근데 수능평가원에서는 얘를 갖다가 순접으로만 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됐습니까? 그냥 지금도 이건 순접이다 라고 느끼시고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화한다는 게 뭔가 얘기를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상이다.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large part 큰 부분인데 뭐의 큰 부분이야? exchange of information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exchange of information. 정보의 교류가 communication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데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하고 듣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구나. 특히나 강조죠. 특히나 감정적인 의미야. 뭐 뒤에 있는 메시지 뒤에 있는 감정적인 의미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speaking and listening과 반대말이겠죠. 되십니까? 이게 그냥 메시지란 뜻이고 그 뒤에 있는 감정적인 의미가 얘가 지금 뭐 되고 있냐면 전달되고 있는 그 메시지 뒤에 있는 감정적인 의미가 is 뭐냐면 almost entirely 거의 전적으로 전달됩니다. 왜? 비동사 플러스 pp는 타동사 형태일 거니까. 왜요? 타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대화한다가 아니라 전달된다겠죠. 되십니까? 뭐를 통해서 전달되냐면 여기가 중요하죠. 제스처, 그 다음에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심지어 터칭, 만지는 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정리하는 수가 무슨 말이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감정적인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이 들을 때, 전달받을 때 감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가 말하는 그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 행동, 몸짓, 이런 말투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갈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쉬운 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잠깐만 여러분들. 이 분필이 딱 떨어졌어. 안에서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 갖고 왔고요. 자, 보시면
이게 어휘 추론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일단 보기 구성을 보세요. 보기 구성.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반대말을 찾는 겁니다. 반대말 찾기. 반대말 찾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1번의 보기가 A야. 그러면 A야 아니면 B야? 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A야 아니면 not A야? 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굿의 밑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굿이야 배드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야 백이야?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보기 구성은 반대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말이 없는 보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반대말이 없는 보기. 먹다? 그럼 먹지 않다가 반대말일 수 있겠지만 뭔가 딱히 반대말을 딱 떠올리기 힘든 거 있죠. 그런 것들 정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sufficient 충분한인지 얘는 뭐야? 반대말 불충분한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반대말이 있으니까. 근데 convey야 전달하다. 그럼 전달하지 않다라고 쓸 수 있겠지. 말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잘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보기의 구성은 반대말을 찾는 것이고 얘야 다른 거야가 아니라 얘야 반대말이야를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빈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빈칸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근거를 지문 속에서 찾는 게 핵심이야. 근데 빈칸 추론은 빈칸이 아예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야 반대말이야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글의 주제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문장 이어가면서 그 문장 자체, 보기가 구성되어 있는 그 문장 자체나 그 앞뒤 문장을 보고서 얘가 적합한지를 갖다가 문맥상으로 지문에 있는 근거를 보고서 맞다 아니다를 평가하시면 끝나는 지문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말 찾는 거구나. 얘인지 반대말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문 내에서 얘인지 반대말인지에 대한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꽂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거만 주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대화라는 게 단지 말하고 듣는 것 이상입니다. 누구와 사람과 너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를 좀 하자면 많은 부분인데 정보를 교환하는 많은 부분은 즉 대화하는 많은 부분은 non-verbally 비언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감정적인 의미인데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당연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니까 전달되는 메시지가 맞겠죠. 요것은 거의 전체적으로 제스처나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터칭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서 뭐 한다? 전달이 됩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잠깐만 봐봐. 이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뭐야 여러분들? 그쵸? 제스처나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나 뭐가 되겠습니까? 터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없으면이니까 이렇게 세모를 걷게요. 없으면 대화의 감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초록색이겠죠. 요 측면은 뭐합니까? 당연히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인데 대화에서 감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로스트가 맞죠. 됐습니까? 감정적인 게 없으니까 당연히 대화의 감정적인 부분이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이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됐습니까? To make someone feel valuable. 어떤 사람이 가치 있게끔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단순히 말하는 것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히 말하는 것은 무슨 느낌입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거, 단순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요. 요것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뒤에 더 읽어볼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뭐를 사용하는 것이 non-verbal cues야. 비언어적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깐만 친구들, 비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얘 아니야. 얘를 쓰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이건데 그냥 듣고 말하는 건데 얘가 충분하겠습니까? 안 충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충분하겠죠. 답은 3번 찍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냥 글을 읽다가 얘 맞아가 아니라 근거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문 내에 있는 근거를 통해가지고 답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들어있으니까 예인지 반대말인지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 와중에 보기가 반대말이 없어. 그럼 답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가볼까? 뭐와 같은 단서들이냐면 부드럽게 사람의 손을 두드리거나 뭐 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뭐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진시키는 거야 막는 거야? 촉진시키는 게 맞죠. 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의 이 손을 두드리는 게 감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리거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그 천성적인 본능은 포함하는데 필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바디랭귀지의 필요를 포함한대요. 사실은 야생에서도요. 심지어 동물도요. 피지컬 커뮤니케이션 무슨 말이야? 감정적인 대화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뭐 하냐면 뭐 한 다음에 그러냐면 스트레스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다음에 그렇대요. 예를 들자면 동물들은 스너글이 앉는 거야. To reassure 안심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뭐 한 다음에 manage to escape 가까스로 약탈자 포식자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말로 괜찮아가 아니라 이렇게 껴안아 줌으로써 안심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야 감정이 전달되고 의사가 전달이 될 거니까. 그래서 맞는 보기다. 답은 3번.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문장과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의 유기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결국에 구문,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게 독해, 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문장의 유기성이야.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붙여 읽을 수 있으면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로 갈 수 있다? 독해로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발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지문 유형이 30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어.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한테 뽑아달라고 하세요. 이 문제만. 그래가지고 열심히 풀어보는 거야.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쫀쫀하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귀찮다고? 아니야. 해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빈칸 추론 대입학 다 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인데요. 가볼게요. 봐봐. 전치사가 존재해요. 그 다음 명사. 그리고 ing야.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전치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고 being을 쓰거나 아니면 자동사의 ing야. 이렇게 1형식 동사의 ing나 2형식 동사 becoming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 ing 형태는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로 쓰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실 때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 다음에 뒤에 전치사의 의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거야. 두 번째, spur A to 부정사인데 spur는 자극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뒤에 있는 동사 하게끔 동사하도록 자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필기하시고 넘어가자. 볼게. The sight는 광경, 보는 것인데 봐봐. 여기에 전치사가 있죠.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acting이라는 것은 act에 대한 ing인데 얘가 1형식 아니겠습니까? 1형식 동사의 ing야. 그게 전명구가 있지. 그러면 얘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 사이트니까.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해요. 물론 사이트가 광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광경인데 말이 좀 어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매너가 방식이니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은 수식어리가 묶어요. 예를 들자면 dropping money 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Salvation Army 버켓 하면은 그 구세군 그 버켓에
돈을 떨어뜨리는 거 또는 돈을 떨어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canspur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뭐 하게끔 도와주게끔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겨울에 구세군 그 버켓에다가 돈을 넣고 있어. 그럼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남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관찰자로 하여금 두 가지 방식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지라고 자극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되세요?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느낀다 이 말이었고요. 가겠습니다. 일단 빈칸 푸실 때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지금처럼 중후반부에 있으면 빈칸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빈칸을 먼저 읽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 하라고요? 연결사를 찾으시라고 알겠습니까? 연결사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끝났어. 그러면 물론 여기에도 for instance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그냥 부연 설명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큰 힘이 없고요. 여기 예시가 있어. 그리고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앞문장에서 주제를 좀 줄 것이다. 그리고 빈칸이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있으면 주제와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사실은 문제가. 그 상태에서 중후반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빈칸 먼저 읽으시겠죠. 그러면서 타겟팅을 하시는 겁니다. 타겟팅. 쉬운 말로 빈칸에 뭐를 넣지? 뭐를 넣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뭐에 해당하는 것을 어디에서? 지문 속에서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끝나는 컨셉이야. 알겠습니까? 빈칸은 사실 어려운 유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연습을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최대한 답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정답률이 확 올라가요. 그렇지 않고 지문을 좀 대충 이해한 상태에서 내 느낌을 쓰니까 오답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자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어디부터냐? 여기부터네. 어디야? 여기. 고전적인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한 연구에서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운전자들은 더욱더 멈춰가지고 도와준대요. 누구를? 이렇게 사고가 난 자동차에 드라이버를 도와줍니다.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이 모터리스트가 빈칸 한다면 그러니까 쿼터 마일 이전에 빈칸 한다면 더 도와준대. 그러니까 잠깐만 끝났거든요. 타겟팅을 하니까 어떨 때 도와줘?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어떨 때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요게 지금 빈칸에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지를 찾으시면 되겠다. 지금 이게 타겟팅을 하는 과정이고 요것을 뭐로 찾는다고? 지문 속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찾겠다. 요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거야. 예를 들자면 구세군 그 바켓이래. 영어 선생님이 버켓에 돈을 넣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관찰자로 하여금 도와주게끔 한대요. 무엇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관찰인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종종 방식이야. 사람들, 특히나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야. 적절한 행동을.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행동을 하는 거 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적절한 행동을 배운다라고 하지요.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데 이를테면 친사회적인 TV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도 하여금 더욱더 코어퍼레이티브하고요. 제너러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는 거죠. 끝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적절한 행동을 해요. 적절한 행동. 어떨 때 멈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볼 때 아니야.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럴 때 아이들도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니까. 되십니까?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러한 이러한 가르치는 기능 이외에도요.
친사회적인 more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reminder, 상기시키는 것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을 가져와 의식으로 성인한테. 이 성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대요. 뭐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우연히 이 예시를 마주칠 때까지는 별 생각 없다가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에서 운전자들은 멈춰서 도와줍니다. 그 무슨 말이야?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요? 남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책임감 있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됐습니까? 그럼 그들이 운전자가 뭐 할 때 남들이 하는 걸 뭘 하는 걸? 좋은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되겠죠. 볼 때. 그 이전에 남들이 좋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멈춰가지고 도와준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볼게요. 보니까 1번 그들의 목적지에 집중하는데 그럼 그냥 가겠죠. 그러니까 1번은 오답일 것이고 두 번째 이미 좋은 행동을 했다는 건데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핵심은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 헷갈리긴 하겠지만 목격하는 겁니다. 다른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즉 도와주는 것을 목격할 때 다른 사람이 그런 좋은 행동,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정확하게 답은 3번이다. 청각적인 자극 어디 있습니까? 버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했던 것을, 발생했던 것을 기억할 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느끼시겠죠? 됐습니까? 답은 3번 그대로 찍으시면 되겠다. 되시죠, 여러분들? 자, 잠깐 칠판 한번 지우고요. 이어서 34번 마지막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4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It does not follow that. 그냥 외우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동사인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동사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 constituent,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ompare A with B라고 하면은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끝이야. 되십니까 친구들? 그래요. 넘어갈게. 가겠습니다. 보시면 넘버 라인 숫자 9라는 게 can be 뭐 될 수 있냐면 represented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뭐로써? 12 빼기 3으로써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but 그런데 it does not follow that 그렇다라고 해서 10이랑 3 혹은 subtraction 이 빼기라는 것이 구성 요소인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야. 무엇의? 넘버 라인의 구성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 9라는 게 12 빼기 3이지. 맞아. 9라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2, 3 이런 요소가 얘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 뭔 소리야? 넘어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compare 나오는 순간 뒤에 뭐가 있겠다? with가 있겠다. 그래서 A with B니까 생각과 그 생각의 언어적 표현을 뭐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치약과 그 치약이 튜브에서부터 expression 쭉 표현되는 거니까 나오는 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생각과 언어적인 표현을 뭐랑? 치약과 생각이 치약인 것이고 그 다음에 튜브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thought랑 to-spect랑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verbal expression과 expression from a tube가 같은 느낌으로 본다는 거죠. 비교하는 거니까.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 사실 이해가 잘 되는 문장 안 되는 문장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되십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를 풀 때 이해가 되면은 가장 좋아요. 이해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전에 이해가 잘 되면 문제가 잘 풀리니까 이해가 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거를 잡으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문제를 풀자고. 어떨 때 보통 그러냐면 지문이 추상적일 때. 일대 보통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지문 속에서 답의 근거가 뭘까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에 갖다가 답을 쓰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늘 강조하는 거지만 빈칸 문장에 부정어를 갖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어를 갖다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보기가 쉬워요. 보기 구성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갖다가 꼬는 게 아니라 부정어 넣어가지고 반대로 걸리면 되게 하는 거니까 은근히 반대말 보기가 엄청 많습니다. 요걸 잘 지우시면 돼. 그래서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따라하세요. 인식하자. 인식하자. 그래서 답을 반대로 쓰지 않게끔 한 번 더 유의하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가원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컨셉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를 좀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찐찐찐찐 일단 similarly 여기 있죠? 그리고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갈게. 지문의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접이 없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빈칸은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이 It does not follow this야.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not 동그라미.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부정어가 있으니까 빈칸 쓰실 때 내가 써야 될 말과 반대말을 써야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철수가 착해 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철수가 착한 것은 아니다. 철수가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철수가 나쁜 것은 아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을 한번 인식하시고 내가 쓸 말에 대한 반대말. 그렇다고 해서 철수가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써야지. 얘가 뭐라고? 철수가 착한 거라고 됐습니까? 이 말이야. 갈게요. 비록 말하는 게 사실일지라도 올바를지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이것은 큰 실수예요. 뭐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잠깐만 친구들, 지금 두 개가 나오죠. 뭐란 겁니까? 여기서 생각,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언어.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게 실수냐면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실수야. 뭐 사이에? What is doing the representing? 뭔가 나타내고 있는 것과 What is represented? 나타내어진 것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래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뭔데? 나타내지고 있는 것은 굳이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언어죠. 언어와 무엇? 나타내지고 있는 것은 생각일 거니까 요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 됐습니까? 생각할게요. 로버트란 사람인데요. 보여준대. 유사성을요. 숫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지고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숫자 9가 표현될 수 있대요. 12 빼기 3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 3 빼기가 구성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숫자 9에 대해서. 뭔 말이야? 얘랑 이어지는 말이긴 하겠죠.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을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서? 치약과 그것의 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니까 이런 말이야. 어렵다, 그죠? 결국에는 언어와, 잠깐만요. 생각과 그 다음에 언어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치약으로 한 번 더 보여줄 건가 봐. 됐습니까? 사실은 여기 숫자 얘기도 요 얘기의 부연 설명이긴 하겠죠. 내가 이해를 못했다 뿐이지. 됐습니까? 넘어가 그냥. 가볼게요. 리절트 결과인데 투스페스트를 짜가지고 나오는 결과야. 방금 얘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보라 색깔이었죠.
이것의 결과가, 언어의 결과가 길고 얇은 실린더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스페스트 그 자체가 이것이 길고 얇고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뭔 말이야 이게? 근데 봐봐. 앞에서 얘는 생각과 언어를 갖다가 투스페스트와 그것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투스페스트 그 자체는 생각일 것이고 이걸 짜는 게 뭐라고요? 짜는 게 언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유사하게 같은 맥락인데 생각은 뭐야?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말 안에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out loud니까 시끄럽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특정한 linguistic structure,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생각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써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과 언어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 없다? 없다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유사성이 있다가 들어가야 돼, 없다가 들어가야 돼? 그치. 유사성이 구조적인, 둘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니까. 유사성이 있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생각과 언어가 유사성이 없다는 것인데 요 말에 숫자로 그 다음에 치약으로 예시를 들어준 것 뿐이에요. 이 글의 구조가. 근데 사실 이 말이 이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대신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근거만 찾아가지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 부정어가 있을 때 써야 될 말과 반대말을 쓰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철수가 착하다를 쓰고 싶으면 철수가 나쁜 것은 아니다가 맞으니까. 됐습니까? 반대말을 쓰는 게 맞겠다. 되시죠? 가볼게요. 1번 생각이 그 자체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죠. 나쁘지 않지. 세모. 언어적인 분석인데 생각에 대한 언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대. unlikely. 아니요. 가능해야지. 가능하지 않다가 맞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를 쓸 거니까 가능하다가 와야죠. unlikely가 틀린 말이죠. 반대말. 마음속의 언어가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죠. 유사성이 있는 건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말. 그러니까 원래는 2번, 3번이 맞는 말이야. 앞에 not이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 뿐이지. 생각과 언어적 표현이 별개의 것이다. 아니죠. 비슷해야죠. 이 말이 들어가야죠. 반대말. 원래는 맞는 말이지만 앞에 not이 있으니까 반대말. 문장이 구조적으로 생각과 같아야죠. 비슷해야죠. 다르다가 아니지. 이게 맞는 말이지만 앞에 not이 있으니까 반대말. 답은 1번.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좋죠. 안 되시면 글의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문이 추상적이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의 근거를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에 뭐가 있으면 부정어가 있으면 뭐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갈 말이 반대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신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보기는 명확하다. 얘 빼고 다 반대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문과 보기가 구성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회차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 가끔씩 너 해설 강의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안 들었다라고 하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해설 강의까지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모의고사의 커리큘럼의 끝 아니야. 근데 모의고사만 보시고 안 들어도 되겠지. 옆에 친구 안 듣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까지 그러시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강의 반드시 들으시고요. 꾸준히 빠지지 말고 듣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좀 인식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